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에디터 뉴욕입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기술적인 제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반도체 리서치 전문기관인 세미 애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선보이려고 했던 차세대 AI 렉 시스템인 카이버의 출시가 제조 공정 때문에 2028년으로 1년 이상 연기되었다고 해요. 비록 엔비디아 측에서는 즉각 우리의 제품 로드맵은 차질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전면 부인을 하긴 했지만요. 시장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신제품 지연 보도가 시사하는 기술적 한계와 비즈니스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카이버가 정확히 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카이버는 엔비디아가 2027년에 내놓을 차세대 칩셋인 베라루빈 울트라를 대량으로 장착해서 구동하는 일종의 거대한 통합 서버 캐비닛 구조를 말해요. 이 카이버라는 캐비닛 하나에 무려 144개의 초고성능 칩을 꽂아서 이 수많은 칩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유기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대규모 인프라는 오픈AI나 구글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더 깊게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필수적이에요. 세미 애널리시스가 지적한 구체적인 지연 원인은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PCB 미드플레인의 제조 난이도 때문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부르는 PCB는 반도체 칩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전기 회로판인데요. 144개나 되는 엄청난 수의 칩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려다 보니까요. 엔비디아가 설계한 이 특수 기판은 무려 78층에 달하는 초고밀도 적층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구리선으로 복잡하게 연결하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고 신호가 가다가 다 손실되기 때문에요.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탑재된 트레이를 기존의 가로 형태가 아니라 세로, 즉 수직으로 세워서 기판에 직접 꽂는 초고밀도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고 신호가 오가는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설계였지만요. 정작 현재의 반도체 기판 제조 기술로는 이 78층짜리 회로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신호 왜곡과 발열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합격품의 비율, 즉 수율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건 엔비디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던 대안, 일종의 플랜 B마저 시장에서 완전히 거부당했다는 사실인데요. 엔비디아도 기술적 난관을 인지하고 기존에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던 72개 칩 탑재 시스템 2개를 억지로 연결해서 144개의 효과를 내는 NVL72x2라는 임시 설계를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이 이 설계를 대면하자마자 거세게 반발했어요. 두 개의 독단적인 시스템을 강제로 연동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공간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다가 물리적인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죠. 결국 이 대체 설계마저 대형 고객사들의 반대로 취소되면서요. 엔비디아는 차세대 루빈 울트라 칩의 확장성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뚜렷한 솔루션을 당장 제시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슈로 루빈 울트라 칩 자체의 내부 성능 설계까지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제품 로드맵에서 주춤하는 사이 고성능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라이벌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인 AMD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이나 차세대 인프라를 무섭게 확대하며 최고 수준의 AI 연구소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는 구글의 자체 칩셋, TPU가 그 주인공이죠. 그동안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매년 새로운 칩과 인프라를 찍어내듯 발표해내는 속도전에 치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힘들었는데요. 세미 애널리시스의 보고대로 엔비디아가 공언한 연간 출시 주기가 제조 기술의 한계와 충돌하면서 1년 이상의 기술적 공백기가 생기게 된다면요. 하이엔드 시장을 노리는 경쟁사들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쌓아올린 AI 생태계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단기적인 매출과 중장기적인 시장 구조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 폴 트리올로의 분석을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우선 엔비디아의 당장 올해 실적 전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연기된 건 2027년 이후 모델인 루빈 울트라 기반의 특정 시스템이고 당장 올해 가을부터는 기본 루빈 시스템이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8대 클라우드 파트너사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세미 애널리시스도 엔비디아의 올해 하반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월가의 기존 예상치를 약 20% 이상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과거에도 이런 하드웨어 기술적 난제를 협력사들과 극복해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영향력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반도체 성능이 아니라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쓸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소와 송전망을 새로 짓느라 난리잖아요. 반도체 개발 속도가 인프라 공급을 앞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차스텟 시스템의 출시 지연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전력망 문제, 즉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천천히 나와도 어차피 데이터 센터가 그 전력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속도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도 더해보자면요. 이번 지연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하이엔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을 적지 않게 벌 수 있다고도 여겨지는데요. 그래도 이미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요. 중국의 하드웨어 생태계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표준을 쫓아가는 구조가 아니라요. 완전히 독립된 고유의 형태로 갈라져서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이 엔비디아를 따라잡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5년 뒤 2030년쯤 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구축한 중국 고유의 대체 AI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완성도를 갖추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엔비디아 카이버 지연 사태는 엔비디아가 주도해온 가파른 연간 혁신 주기가 첨단 하드웨어 제조 공정의 물리적인 한계와 부딪히며 발생한 일종의 기술적 성장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단기적인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하이엔드 시장에서 AMD나 구글 같은 경쟁 세력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향후 AI 반도체 생태계에 판도를 바꿀 변수가 생겼다는 점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젠슨왕은 이 성장통을 어떤 방식으로 도파해낼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어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